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2008년 10월, 2008년입니다. 기본적인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사토키 나카모토. 뭐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표 저자인가 봅니다. 훗날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 될 거다. 뭐 이 정도로 유명한 개념이다. 이들이 쓴 그 블록체인, 수학, 암호학, 컴퓨터공학, 게임 이론의 획기적 조합의 결과물이다. 이 블록체인이 아주 뭐 어마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매우 혁신적 결제 기술에 대한 논문은 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 모두에서 가치를 축적하고 교환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2030년이 되면 분산 원장 기술 또는 블록체인은 온라인 금융 거래는 물론이고 투표 방식부터 상품 제조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 2030년이면 이 블록체인이 어마어마하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자, 한번 상상해 보자. 세계 GDP의 약 10%가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통화에 보관되어 거래되는 미래, 또는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실시간으로 세금이 투명하고 자동적인 방식으로 징수되는 미래. 이건 국가는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죠?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은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블록체인 기술과 그 기술의 도입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아주 연구의 가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으며 이제 아직은 이제 이게 좋다 저기다 정해진 그게 없다는 거죠. 거래가 국가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술의 혜택이 완전하게 꽃을 피우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이 혁신적 기술을 통해 신뢰와 거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집단적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그리고 많은 오프라인 조정 문제가 선결돼야 된다. 물론 아직 그 완성형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뢰 구조. 분산 원장 기술이란 말이 암시하듯 블록체인의 핵심은 뭐냐면 디지털 기록 이게 뭐 예를 들면 돈의 인출 흐름 뭐 이런 걸 중앙 신뢰 기관 없이도 어떤 걸 관장하는 기관이 없이도 생성하고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블록체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암호 기술과 P2P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들끼리 사이에서의 연결, 이게 P2P 네트워크인데 현명하게 조합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저장 및 공유되도록 한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그 기록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정확하고 투명하게 저장 공유되도록 한다. 이에 더해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마트 계약도 할 수 있다. 이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기술은 네 가지로 혁명적인데 첫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정보가 완벽하게 복사되고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한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송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양날의 검을 극복한다. 이런 특징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유용하다. 당연히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특별한 가치를 가지거나 확실한 출처가 중요한 무언가를 전송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일례로 이런 디지털 화폐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류, 그다음에 중요한 예술품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지.
블록체인은 위변조나 이중 지불이 위험이 없는 검증 가능한 특별한 디지털 정보를 만들고 전송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보건복지부, 이게 정부에서 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 혜택을 이제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중복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하기가 어렵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면 중복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뭐 우리 그 의약품도 그렇잖아요. 의약품도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A라는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왔어. 근데 이게 이런 것도 블록체인으로 다 갈 거라 이거지. 자, B라는 데 가서 똑같은 걸 처방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다 이제 시스템 돼 가지고 지금 중복 처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분산해서 저장한다 이거죠. 그를 통해 이른바 가치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 가치의 네트워크. 자, 블록체인의 두 번째 혁신적인 특징으로는 이 분산 원장 기술이 중앙 신뢰기관 없이도 투명성, 검증 가능성, 불변성을 보장한다는 거야. 이건 거래한 내용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이게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한두 사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거래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거나 중요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중앙 신뢰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 방침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예를 들면 뭐 은행 잔고랄까 뭐 이런 거 받을 때 이걸 위조할 수 있잖아요. 위조.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 수 있을까? 뭐 집문서를 위조한다거나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얘는 위조 자체가 안 돼. 위조 자체가 안 돼. 자, 세 번째로 분산 원장 기술은 프로그래밍된 행위를 가능하게 돼.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단 말이야.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동적으로 거래를 처리, 추적, 검증할 수 있는 거야. 꼭 우리가 인간이 뭐라 그래요? 임의적으로 이게 해가지고 내가 어느 날 뭐 했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왜 음식점 가면은 내가 들어간 거를 다 뭐 해가지고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 인간이 중간에 개입이 돼야 되잖아. 이제 그런 개입이 안 돼도 완전히 다 추적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야.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거래나 자동화된 온라인 거래보다는 진일보한 개념이다. 이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은 강우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지불하는 보험 계약과 프로젝트의 작업량에 따라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자동으로 상금을 수여하는 보상 시스템과 같은 상황에서 정보와 자산을 전송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코드 자체가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지연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와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거야.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디지털 원장은 포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블록체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안전하며 추적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뭐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사용자 입장에서 블록체인 거래는 전력도 많이 필요 없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저장소, 연결망만 있으면 된다. 이게 장점이죠.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개인들과 소규모 참여자들이 디지털 방식을 통해 추적 가능하고 거래 가능한 자산의 생산자로서 주주로서 수혜자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자, 위에서 언급한 블록체인의 네 가지 특징은 독립적이고 지대추구적인
지대 추구죠? 뭔 말인지 여기 뭐 중앙 중개자가 요구하는 중개료나 여러 간접 비용 없이 경제 활동에 따른 보상을 배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분산 원장 기술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중요한 자산이자 잠재력인 책임의 원천이 되는 세상에서 개인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의 일부를 개인들이 되찾을 수 있게 해주며 적어도 더 많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제가 볼 때 이 블록체인의 핵심 키워드는 요 투명성과 안정성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블록체인 새로운 개척지 버크만 인터넷 사회센터의 프리마베라 필리드라는 필리피 현재 블록체인을 1990년대 초의 인터넷과 비교했다. 1970년만 하더라, 90년만 해도 인터넷 아무리가 참을인자라고 막 그랬잖아요. 당시 기술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은 인터넷의 잠재적 가치나 무한한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도 여기에 이제 일인이지. 또 필리피에게 블록체인의 가장 혁신적인 역할은 기술 의존적인 사회와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착취를 방지하고 막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암호화폐의 장점과 전망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다. 이런 과제가 있다는 게 또 우리 연구의 한 테마로서 아주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당면 과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최초로 활용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암호화폐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수요도 증가한다. 그러면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핵심 규칙, 예를 들어서 블록의 크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이 나뉜다. 중앙화된 거버넌스가 없는 상태에서 참가자들은 핵심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참가자들의 그룹이 나뉘고 나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블록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사람이 지적했듯이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산 원장이 그 어떤 대안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해 주리라고 믿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초기 집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에 동의하고 새로운 기술과 작업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자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제 이 블록체인은 어떻을까 이제 이거죠.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의 또 브라이언 베렐도프 이사에 의하면 분산 원장은 다음 상황에서 이제 특히 유용하다. 첫째,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충족되지 않은 잠재력이 있을 때, 다음에 아래 이유로 인해서 거래가 비효율적인 거나 불가능할 때, 많고 다양한 거래 당사자들이 중앙 신뢰 기관이 거래를 효율적이고 중앙 집권적으로 중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동의할 때, 자, 이럴 때 이제 블록체인이 유용하다 하는 거고, 독점, 지대 추구, 부패, 투명성의 부재나 제도적 비효율성으로 거래 비용이 상당하고 불확실성이 시스템에 걸쳐 분산되어 있을 때, 거래 시 검증이나 관리 비용으로 인한 개인이나 단체가 현존하는 플랫폼에서 제외될 때, 참가자들이 서로 믿지 못할 정도로 자생 거래가 쉽게 위변조되거나 복사될 때, 이제 이럴 때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이나 조직이 분산 원장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한다. 가치의 범주, 원장에 표시되는 가치의 단위는 무엇인가 정해야 된다는 거고,
기술 구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편승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원장이 안정적으로 거래를 입증하는가? 토큰의 가치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생성되는가? 참가자들은 블록체인의 시작 조건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인재가 있다. 실제 제품을 대상으로 디지털 거래를 할 때 제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식별하면서 디지털 토큰에 태그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자, 조정 문제는 분산 원장이 널리 도입될 때 더 복잡해진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탄소 배출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에 연결 가능하도록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상호 운영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 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응용 방식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지만 이런 표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고. 분산 원장은 환경에도 외부 영향을 끼친다. 블록체인이 불변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거래 내역을 안정적으로 검증하는 작업 증명이다 이 말이야. 하지만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엄청난 양의 컴퓨팅 작업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가 활용하는 작업 증명 모형에서는 거래가 많을수록 검증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진다 이 말이야. 이처럼 환경에 대한 외부 효과는 4차 혁명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또 다른 비용이다. 이게 이제 환경 문제는 우리가 항상 환경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편 안전하면서 익명으로 프로그래밍된 네트워크는 범죄 비용을 낮춘다는 것도 문제다. 이거는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된 스마트 계약의 프로토콜은 범죄 조직이 마약 거래라든지 인신매매, 사기 이런 거와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죠. 또 다른 문제는 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다. 비트코인 지갑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개인이나 조직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인센티브는 그리 많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기는 하겠지만 현재 다양한 플랫폼과 직관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것도 또 다른 장벽이다. 신뢰 기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얘기야. 역사적으로 제품이나 거래는 생산 공급망을 거치면서 신뢰가 쌓였다. 물리적 기록이나 전자 기록은 모든 제품의 생산지, 목적지, 수량과 역사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 이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추적하며 검증하는 일은 은행, 회계사, 변호사, 감사관 및 품질 보증관에게 시간과 노력이라는 막대한 신뢰 세금을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사라질 수도 있고 접근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의도적으로 숨겨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프로덕트 메모리를 활용해 공급망에 거쳐 제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암호의 측면에서 안정한 태킹 시스템과 결합되면 블록체인은 진정한 디지털 아이디와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록을 만들 것이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거래는 서로 검증 가능해지고 더 쉽고 싸질 것이다. 블록체인의 기반의 분산된 신뢰는 다음과 같은 안전하게 새로운 제조업 비즈니스 모델을 일 것이다. 이런 거 나오면 좀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새로운 제조업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개발자들이 결과물을 보호된 생산 개발 파일 형태로 발표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장.
제조업체가 제품의 관리, 규정, 보증, 리콜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프로덕트 메모리 시장. 개발, 마케팅, 공급망 관리 및 생산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통찰력을 함양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 제3의 생산업체에 의존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공급망 데이터를 통해 작업을 검증할 수 있는 자산 없는 기업들.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제조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니까 하시는 분들, 지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의 잠재적 승리자는 다음과 같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돈 벌을 거다, 그지? 법 질서와 지식 재산권의 개념이 약한 지역에서의 생산자와 서비스 제공자, 블록체인 기술은 강력한 정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데이터와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보호한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 파트너와 신뢰를 쌓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소규모 개발업자들이나 원자재 공급업체, 서비스 제조자. 블록체인 가치 사슬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생산, 수집하는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승리자가 될 거다 하는 거고. 자, 블록체인에 의해 가능해진 분산형 자율 생산 조직의 서비스 제공자, 로봇 및 선박 생산, 파이낸싱의 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고가치의 주문 생산 제품에 특화된 소규모 제조업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거다. 자, 그럼 패배자는 누구냐? 간접 비용이 높고 비효율적이며 낮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다 퇴출된다는 거죠. 이들 업체의 전통적이며 복잡하고 느리고 불투명한 사업 방식은 블록체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커머스와 같이 매칭이나 시장을 제공하는 중간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자, 이제 중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 자, 공장 노동자나 단순 사무직과 같은 저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건 이제 단순 노동하는 사람은 못 산다. 이제 그게 결론 아니겠어요? 블록체인과 3D 프린터, 로봇공학 같은 새로운 기술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제품과 계약을 추적할 수 있다. 회계사, 품질 보증관, 변호사와 같은 고숙련 노동자. 블록체인은 복잡한 협상, 추적, 검증 결차를 자동화할 수 있다. 이거 회계사도 위험하다. 변호사도 위험하다. 뭔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금융, 감사 관련 기관, 결제, 위험 관리, 품질 보증은 블록체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부기관 이런 데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무지 많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뢰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결합해 전체 생태계가 급변할 것이다. 초기 블록체인 사용자들은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 사례, 표준 및 규제와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위험이 낮은 혁신 생태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블록체인의 특징인 영구성과 투명성 덕분에 안전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이 아이디, 안전한 아이디.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디지털 아이디는 의료 기록에서 투표, 정부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대학교의 암호화폐 및 엔지니어링 연구센터의 캐서린 멀리건,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전에 잠시 숨을 멈추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항상 이 문제점도 있고 위험성도 있는 거죠. 분산 원장에 저장된 정보는 개인 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악의적인 정부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여기까지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